내가 사랑한 책 읽어주는 여자 5-2 이틀을 채우지 못했네요. 3일째 지금 하고 있네.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5-2 바로 앞에 두고도 비석이며 기념비가 너무나 생소하게 들렸다. 바로 그 비석과 기념비에 비난을 퍼부어놓고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질 못했다. 기념물이라는 차갑고도 딱딱한 돌에 새긴 과거보다는 지금 이 순간 귀한 눈으로 전해오는 목소리며 표정에 어쩔 줄 몰라 황망해하던 나에 대해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녀의 말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한 시간 후 나는 태극당이라는 빵집에 앉아 있었고 건너 자리에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1시간 사이 장충담비 앞에서 함께 걸어 태극당으로 왔고 차 한 잔 같이 마시자 했을 것이고 통성명도 어느 대학 몇 학년생인지도 그리고 왜 이 방공교육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듣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얘기 나눴던 것 같다. 앞 탁자엔 커피만 놓인 게 아니라 떼어내 반쯤 먹은 카스테라도 있었다. 카스테라가 내가 알고 있기엔 포르투갈 빵을 일본식으로 변형해 만든 서동양 짬뽕 빵일 겁니다. 예, 아마 서양인이 촛발을 디딘 일본의 나가사키가 카스테라 원조라고 들었어요. 서로 오고 간 이 정도의 대화로 보면 그전 이런저런 얘기를 이미 나눴을 것으로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1시간이 아득하고 가물가물할 뿐이다. 아득하고 가물가물해도 기억은 남아있어. 그녀가 고고인류학과의 대학원생이라는 사실과 이름도 이경숙이란 것과 땅굴을 공짜로 보여준다고 해서 방공교육을 제 발로 찾아 듣게 되었다는 이유까지도 기억하곤 있었다. 나도 나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녀와 함께 한 시간 이후에야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예상 못했던 일을 겪고 얼떨떨해 맞지 않으면 안 될 일시적 트라우마가 아닐까. 전날 밤 꿈에서 보았던 여학생과 같이 걷고 마주하고 앉아 있으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 못한 얼떨결에 나의 뇌를 1시간 동안 할애했음에도 무리는 아니었음 직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나는 그때 복학 2년생이었고 그녀는 대학원생이었지만 나이는 동갑이었다. 유적지 현장 답사를 자주 가는데 특히 기계가 없던 석기시대 유물이나 유적에서 인간의 원초적 그러니까 단순한 동작을 탐사 추적이나 추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거든요. 깨고 부수고 다듬고 이런 거지요. 북한에서 팠다는 땅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고고인류학과생 경숙이가 글로만 배운 미학과 2학년생인 내게 물었다. 이상하기보단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대답하자 구멍 봤죠? 예, 바위를 폭파하려면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을 구멍을 먼저 뚫어야 했다고 안내자가 설명했잖아요. 그 구멍을 말하는 건가요? 그 방향이요. 내가 고개를 저으며 의심스러워서가 아닌 그저 알지 못해서 바라만 보고 있자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려가며 나는 의식도 못한 의아했던 점을 설명했다. 북에서 나무로 파고 내려온 땅굴임을 상기시키며 그러면 박은 구멍 역시 방향이 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반대였거든요. 다 그랬어요. 적어도 보여줘서 우리가 걸었던 몇십 미터의 땅굴 속 구멍들은요. 한참 동안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다가 나는 내 혀를 차고 말았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정말? 그럼 그 땅굴은 북한이 판 게 아니라 난 이 말의 속도도 음량도 마치 악장의 디크레센도처럼 점점 줄여가며 주위를 둘러봐야 했다. 말을 끝내 더 이어가지
못하고 얼버무려야 했다. 주변 보기는 강요된 구속이여 억압임에 틀림없다. 엄연히 자위국가에 살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작년에 이를 지적한 글을 고고학 학회지에 썼던 선배는 바로 군대에 끌려갔고 결국 입대 1년도 안 돼 음사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경숙이 또한 나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소곤소곤 말을 해야 했다. 범생이로 부모 말 잘 듣고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고 교과서만 달달 외워 모범생이었던 내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부정, 그 전에 모든 교육과 그것으로 각인돼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온 나를 먼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894년의 동학과 1905년의 을사조약이 늑약이란 사실, 그리고 최근 광주, 폭도로만 알고 있었던 전두환이 말한 대로 정치범들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린 사회범죄자로만 알고 있었던 나를 그녀가 일깨워줬다. 부끄럽지만 부러웠기에 그녀를 더 만나고 싶었고 좁은 시선의 편협한 눈을 확장시켜 보다 더 넓은 시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끔 나를 밝혀주었기에 그녀를 더 만나야 했다. 같음과 다름에 대한 자각으로서 책을 권하며 나를 깨우쳐 주었고 교과서와 서울대 입시용 읽어야 할 책 100권 외에는 거의 독서를 않던 내게 다양한 책들을 읽게 했다. 책을 추천하기 전에 그 책의 일부분을 그녀가 읽어줬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상이한 조사를 비교해 봄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백인들은 사회과학에, 원주민들은 자연과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백인은 원주민이 동물이기를 바랐지만 이에 반해 원주민은 백인이 신일 순 없다는 의심으로 만족해야 했다. 양쪽 다 무지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원주민 사고가 백인의 그것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지녔다. 백인 레비스트로스가 쓴 슬픈 열대이다. 내 상식을 깨기에 충분한 내용의 글을 짧게 인용해 읽어주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던 술잔, 성배가 북아메리카 산림지대 인디언들의 신화에서도 나타나는 유사성은 서구인들의 문화와는 교류나 관계없던 여타 많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상동의 슬픈 열대. 다듬어야 돼. 경숙 미학을 전공하는 내게 레비스트로스가 예술에 대해 쓴 걸 더 들려줬다. 전체 주지역 예술은 빈곤과 조잡 속에서 획득되는 웅디한 스케일에만 탐욕을 보이며 국가 자체를 세련되게 만들기보다는 다른 일, 전쟁이나 경제, 행정적인 일에 그 자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권력을 차지하고자 부심하는 나라의 표현일 뿐이다. 그녀가 읽어주면 난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잠재해 있던 나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했다. 경숙은 꼭 만년필로 글을 썼다. 빨간 코끼리 만년필이야. 우리의 대화는 편해져서 서먹하게 할 존대 따위를 덜어냈다. 그녀는 매니큐어를 손톱에는 한 번도 바르지 않고 만년필 위에다 더 씌워 흔하디 흔한 공산품을 자기만의 만년필로 만들었다.
신기하게 여기며 돌려보며 만지작거리자. 가져. 내 첫 선물이야. 갖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나도 중고생을 가르치며 번 돈으로 만년필 구입해 누나들이 쓰는 매니큐어를 빌어 그녀처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별둘 별 하나 만년필을 그녀에게 선물했다. 청출어람, 물론 내가 영중의 스승일 수는 절대 없지만 하며 정가운데 정중에 매니큐어를 떨어뜨리지 못한 실수불량품? 그래서 더 좋네. 한쪽으로 치우쳐 약간 찌그러진 듯한 나의 매니큐어 공작 기술의 미숙함을 알아냈지만 나는 변명처럼 아닌데 하며 의도한 바를 밝혔다. 봐봐, 흰 점이 2개 보이지? 전등에 반사된 2개의 작은 점을 먼저 보여줬다. 그리고 만년필을 천천히 돌렸다. 2별이 하나가 됐지?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하며 화들짝 좋아했던 이경숙. 제주도 애삐리바당에서 얼핏 스쳐 지나듯 만난 일본 여성으로 오래전에 그녀가 떠올랐다. 다음 주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써지는 대로.